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됐네요.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입장을 발표하면서 혁신위를 시작을 하는지요. 대단히 고통스럽지만 지금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게 얘기하시는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정당 문 닫아라라는 말씀이세요. 정말 당을 다시 열고 다시 닫고 다시 여는 정도의 혁신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부가 다 같이 망할 작정이 아니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나마 국민의힘 당 내적으로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고 있어요. 당직자죠. 당직자가 지금 현재 원내대표가 당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그걸 혁신위원장으로 수락을 했습니다. 예. 앞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선의 뭐 정치적 그런 캐리어와 함께 대선 또 후보로서 때로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많은 그 경험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혁신위 위원장으로서의 상당히 절박한 심정으로 인적 청산부터 시작해서 정말 강도 높은 변화와 쇄신의 혁신안을 만들고자 했지만은 인적 청산의 그 의지부터 비대위에서 그걸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에 막혀가지고 좌절되고 말았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윤희숙 지금 현재 혁신위원장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러면 혁신위가 앞으로 인적 청산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을 이뤄내는 결기 있는 그런 혁신의 안에 접근하지 못하면은 이건 용두사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곧 국민의힘 비대위에서는 이제 전당대회 일정을 구체화시킬 건데 이 전당대회 일정이 구체화되면은 아무래도 전당대회 당권 주자 중심의 그냥 그런 여론이 형성될 거고 예. 혁신위가 묻힐 공산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해야 되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윤희숙 지금 현재 혁신위원장은 오늘 밤 세울 거고 그리고 김용태 전 비대위 위원장이 제시한 5대 계획안 또 안철수 앞에 혁신위원장 8분짜리 위원장이 하고자 했던 그 내용 다 담아가지고 뭐 크게 차이 날 것도 없어요. 이걸 본인이 혁신위원 구성 지금 나름 돼 있으면 자기 앞으로 정치 생명을 걸고 그런 걸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 그걸 빨리 제출해버려야 됩니다.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제시했던 그 진단, 당은 코마 상태다라고 했던 것, 그리고 그 이전에 김용태 비대위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폐기하는 것을 필두로 한 5가지 개혁안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면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희숙 지금 현재 혁신위원장의 가장 큰 과제는 친윤 세력을 극복해내는 게 가장 큰 과제예요. 그런데 그게 김용태 비대위, 안철수 혁신위에서 다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될까? 이게 이제 궁금한 지점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윤희숙 이제 혁신위원장이 했던 이야기가 혁신의 주체는 당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당원 뭐 조사라도 할 어떤 그런 의향을 내비쳤는데 바로 그 얘기가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5대 개혁안을 그냥 당원 투표라도 붙여보자 이렇게 했던 건데 그게 무산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를테면 이재영 뭐 전 의원이나 박은식 전 비대위원 같은 분들이 뭐 저희가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그렇게 뭐 엄청 과격한 분들도 아니고 굉장히 합리적인 보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조차도 지금 혁신위원회에 못 넣었단 말이에요. 안철수 의원이. 그런데 이번에 지금 혁신위원 면면을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지금 그 사퇴하고 난 그 혁신위가 거의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한두 분 빼고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성원을 가지고 사선의 안철수 의원도 거부당했는데 윤희숙 의원이 굉장히 개혁적이고 또 경제 전문가이기도 한데 혁신 마인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될 것인가. 또 오늘 얘기 중에 저는 굉장히 뭐 출발 이제 했습니다마는 좀 비관적인 것이 혁신의 방향은 국민의 눈높이와 맞아야 되고 그런데 그건 지도부가 수용을 해야만 이게 혁신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비대위와 발맞춰 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신박한 그런 혁신안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저는 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가면 바로 전당대회 국면 들어갈 거거든요. 후보 등록하면 이미 그 국민의 시선은 그쪽으로 쏠리기 마련인데 혁신안을 정말 매우 충격적인 걸 내놓지 않는 한은 이게 수용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적어도 이를테면 뭐 그 국민 여론조사, 국민 경선 100%뭐 이런 거 예. 그 정도를 내놓지 않는 한 저는 뭐 시선이 안 갈 것 같고요. 전당대회에서 국민 경선 100%. 국민 경선, 예. 100% 이런 정도 안을 내놓거나 인적 쇄신은 어떤가요? 그 인적 쇄신은 지금 이 당내 역학 구도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 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위원정단 해산 심판 청구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내란 특검 중에서 내란 특검보다는 김건희 특검에 지금 국민의힘의 전현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아마 얽혀 있을 겁니다. 곧 소환도 임박해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본인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 그러니까 이제는 굉장히 사면초가 신세가 됐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의원들도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인적 청산이 강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는 있어도 지금 이 구도 속에서는 내부에서 어떤 혁신, 쇄신으로 뭔가 인적 청산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기득권의 어떤 공고함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7일에 윤희숙 위원장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의원들이 민심에 둔한 것에 대해서 치명타가 없다. 그러니까 민심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당내 왕따 되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 돼버렸다라고 했어요. 네. 정확한 진단입니까? 그 말은 이거예요. 조금 전에 김유중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측근, 흔히 말하는 호가호위 세력들이 당에 그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사람들의 등에 올라타지 않으면은 당직을 또는 앞으로 전당대회가 개최되더라도 예. 당 대표가 되기 힘들다는 그런 이제 분위기, 여건 이 자체가 불행이에요.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당권 주자들 입장에서도 뻔히 알면서도 변화와 혁신을 위한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의 어떤 그런 의지를 보이지를 못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변화, 쇄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당권을 뭐 손에 쥐고 자는 그런 주자들은 있는가 하면은 그 이전에 이미 작년 12.3 이제 불법 그런 위헌적인 그런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 그 7개월째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의 처절한 몸부림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이 참담함이 가면 갈수록 국민들 특히 합리적 보수 진영의 그런 지층도 다 이제 떠나고 이반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윤희숙 이제 지금 핵심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당원들이나 국민들 여론을 누구보다 제일 먼저 파악하는 그런 당의 공식 기구가 여의도 연구소예요. 예. 여연이에요. 요 여연 원장이 그러면 그런 내용을 핵심 내용을 인적 청산에 그 가장 큰 내용 중에 아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혼자 탈당하고 헌재에서 파면 결정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그거 아니거든. 집권 세력으로서 또 정권의 한 축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될 그렇다면은 뭐 다 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측근 세력들 그 중심 세력들 정도라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네. 이번에 반드시 본인들이 자진해서 뭔가 이선 후퇴나 다음 총선 불출마라든지 더 결기 있다면 뼈지를 던지면서까지 국민들에게 사죄를 구하는 어떤 그런 당의 자정 노력의 중심에 서주면서 당이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그런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 핵심위에서 그걸 강제화시키는 거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윤희숙 의원이 저 여의도 연구원장이 핵심위원장이 정말 강단 있게 해낼 수 있을 건지 안 그러면은 그냥 송은석 비대위랑 적당하게 그냥 절충하면서 전당대회로 그냥 넘길 건지 예. 이걸 이제 국민들은 지켜볼 거예요. 예. 국민의힘의 언더진윤이라는 표현 많이 등장하잖아요. 김상욱 한때 이제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었던 김상욱 의원은 20명쯤 정도로 규모를 얘기했고요.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싫어한다라고 했고 우리 김성태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술 친구하던 의원도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동아일보에 실렸네요. 그리고 조경태 의원, 지금 당권 주자로 꼽히죠. 과오를 덮기 위한 일종의 이익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인물인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찐윤 인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몇 사람 전면에 나서는 이런 사람들 빼고는 대체로 그냥 이렇게 언론이라든지
방송 이런 데 노출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노출이 안 되는 인물들이 그러면서도 이제 원내에서 허리 말하는 스크럼을 아주 강하게 결속력 있게 짜가지고 자신들이 그 대신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결속의 기반을 가지고 원내대표도 만들고 당대표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쉽게 말하면 자신감이 있는 그 그룹들이에요. 이번에 비대위원장도 만들었다고 판단하면 되나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송우석 원내대표가 그럼 뭐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지지자들 가지고 몇 명쯤 될까요? 언더진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지금 현재 아무래도 국민의힘 의원이 107명이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는 한 그분들의 뜻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의원들까지 포함하면은 절반 이상은 충분하게 된다고. 절반 이상. 한 60% 정도는 된다고 봐요. 60%요. 네. 그럼 60명이 넘는다는 거네요. 네. 예. 그럼 지역구가 특정 지역구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전반 뭐 107명 중에 전체적으로 60명이니까? 뭐 영남권 지금 현재 강원에 다 치중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영남이요. 부산을 포함한 영남입니까? 아 그렇습니다. TK, PK, 강원. TK 그러니까 부울경, 대구 경북, 예. 강원 예. 다네요 그러면. 예. 60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이 122석인데 국민의힘 의석은 불과 19석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영남 정당 자민련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충청은 아닌가요? 충청 의원들도 뭐 일부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뭐 중심에 서서 뭐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정도는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규모가 상당하네요. 저는 뭐 김상욱 의원이 20명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구조적으로 받기가 그만큼 어렵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송우석 비대위가 바로 이 언더 찐윤들의 왜 이렇게 국민의힘은 언더를 좋아합니까? 한동훈 대표도 뭐 언더 73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이 언더 찐윤들의 지원과 이 그 힘을 그 결집시켜준 덕분에 그 송우석 원내대표 되고 비대위원장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멤버 안에는 소위 쌍권이라고 불리는 분들도 포함이 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에서 파생된 혁신위가 뭘 그렇게 혁신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예.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가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치적 자산들, 김용태 초선의 젊은 청년 정치인,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도 그래도 국민 뜻에 부응하는 정치적 행보를 보였잖아요. 특검도 찬성하고 탄핵 찬성하고 하면서. 그리고 윤희숙 전 의원도 개혁적인 이미지 가지고 있는 분인데 네. 이분들을 그냥 정치적으로 소모품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서 그게 더 안타깝죠. 사실은 예. 그 실세 기득권들은 그분들 뒤에 숨어가지고 그냥 본인들의 영달을 위해서 3년 뒤에 난 또 될 거야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안타깝죠. 예. 좋은 야당 또 합리적인 보수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쓴소리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시간 얼마 남았죠? 1분 남았습니다. 1분 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이 2017년 탄핵되고 지금 당 상황과 이제 비슷한데 근데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될 수밖에 없었던 흔히 말하는 측근 세력들이 예. 친박 인사들 아닙니까? 그 대신 이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에 사실상 당의 전면에 절대 서지 않았어요. 거의가 이선 후퇴를 하고 당의 주요 의사 결정을 갖다가 쇄신과 변화에 어떤 거기에 자신들이 발목을 잡는 그런 조직적인 행위를 아예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갖다가 그것도 제명해가지고 출당까지 시키면서 당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또 그때는 친박 인사도 아니었지만 비주류 인사들이 그나마 그 다음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소장 개혁회 그게 김세현 의원 뭐 김용우 전 의원 김성태 예. 이런 사람이 그때 김성태. 예. 여기까지 그렇기 하겠습니다. 때문에 변화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할 것 같아요. 예. 예. 많이 해주시고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